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제60회 토픽 2 읽기 지금 몇 번째던가요? 네 번째인가? 네, 되겠습니다. 오늘은 28번부터 38번까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정도 하면 읽기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읽기를 다 마치고 나서는 듣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듣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8번부터 이제 31번까지. 네.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전에 있었었죠. 이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제가 아까 살짝 읽어봤는데 여기가 힌트더라고요. 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게임을 하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중심 생각이라고 하면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퀴즈를 풀며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힐수록 획득하는 점수가 크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실 환경을 살핀다, 수업에 보다 집중한다, 게임에 흥미를 느끼다. 게임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예요. 게임을 도입하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게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한다. 열의를 갖고 참여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2번. 29번 지구가 아파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나 달려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지구가 아프다, 이렇게 Earth is ache, 아파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은 그 상품이 뭐 때문에 구매를 한다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기 때문에. 문법은 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구매한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아파요라는 문구를 새겨진 그런 것들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세련되었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라 이 메시지 때문에 지구가 아파요라는 메시지 때문에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상품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깨어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지금 안전유리는 차에 대부분 다 쓰여지고 있죠. 산산조각나게, 그죠? 산산조각난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 간 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안전유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지 않게 파편이 튀지 않는 파편 조각을 붙인 유리에 막을 입힌 유리를 여러 장 겹친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어이구 어렵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군요. 힌트는 여기 있네요.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어떤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어서 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유리에 막을 입힌 이게 되겠네요. 31번 보통 수학에서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수가 끝없이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무한대의 경우에는 정반대다. 무한대 이거. 무한대는 이거 왜 수학인가요? 땡땡땡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학자들은 무한대를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학계에서 무한대를 정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시도되지 않았다. 이거 수학이군요. 보통 수학에서는 그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이게 중심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하는데 무한대의 경우는 반대라는 거죠. 기호가 등장한 다음에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경우에는 기호가 만들어진, 그죠? 반대. 무한대는 기호가 만들어진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반대의 경우, 수학은 아니었네요. 다행이네요. 여기를 보면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 무한대 요거 표시 있죠. 무한대 표시 이거는 반대. 그렇게 해서 1번이 되겠네요. 네, 32번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32번부터 34번까지 있네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하루 살다, one night, 사는 게 living a day, 그러니까 하루만 산다는 거죠. 이게 하루살인데, 그러나 하루살이 애벌레는 성충. 애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비가 애벌레가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걸 성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약 1년을 물속에 살고 성충이 되어서는 1류주 정도 산다. 하루살이 애벌레는 물속에 가라앉은 나뭇잎 등을 먹고 살지만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 원래는 입이 이렇게 애벌레일 때는 입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성충은 애벌레 때 몸속에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할 뿐 따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다. 하루살이에 대한 설명이네요. 하루살이의 수명은 하루를 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성충이 되어서 1, 2주 정도 산다고 했죠. 원래는 이제 하루 못 살 정도로 수명이 짧다고 해서 붙여졌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는데 1, 2주 걸리는 게 아니라 성충이 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이 걸려서 틀렸고요. 3번 하루살이 성충은 애벌레 때 저장한 영양분으로 산다. 그쵸? 여기 이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한다라는 것은 입이 없어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벌레 때 그 저장해둔 영양분을 가지고 계속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하루살이의 입은 아까 퇴화라는 거는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33번. 눈물, 우리가 눈에서 나는 눈물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눈물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눈물 속에 뭐가 있는지. 나머지 성분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오, 그렇군요. 먼지 같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자극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그래서 슬플 때 울고 나면 신체에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같은 느낌을 받는다.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은 기분을 좋게 한다? 뭐 이런 말은 없죠. 네,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거는 요거. 예,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단백질에 뭐 있지는 않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빠져 있다? 항균 물질이 들어 있는 거죠. 균을. 예. 항균? 세균에 저항하다?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예, 먼지가 들어갔을 때 흘리는 눈물. 여기에 항균 물질이 빠져 있다가 아니라 들어 있다 했죠.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에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항균 물질 여기 있군요. 들어있다. 예. 들어있다. 빠져있다 반대 들어있다. 예.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다가 맞습니다. 몸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다. 그죠?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쌓인 물질도 들어있다. 그죠? 이게 그래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물리적 자극으로 흘리는 눈물이 슬프대의 눈물보다 성분이 더 다양하다가 아니라 이제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물리적 자극으로 흘릴 때 요거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슬플 때는 뭐 항균 물질하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더 많죠. 슬플 때의 눈물이 더 다양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34번. 19세기 중반까지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다. 이는 철도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철도 회사는 본사가 있는 지역의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운행했다. 그래서 승객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열차를 탈 때마다 자기 지역의 시간과 열차 시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캐나다의 한 철도 회사가 지구의 경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표준시가 되었다. 오, 그렇군요. 저도 새로 알게 됐네요. 표준시 도입의 필요성은 철도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네, 철도에서 문제가 된 거죠. 네. 정답은 1번. 네. 예전에는 철도 회사가 지역의 기준 시간을 정했다? 그런 말은 없죠. 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철도회가 지역마다 이제 달랐다라는 거죠. 19세기 이전부터 19세기 중반이니까 표준시는 중반까지는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전이라는 거는 19세기 이전은 전에 중반은 중간 그래서 19세기 중반 하면 19세기가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19세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여기 캐나다 여기 나오네요. 네. 철도 승객들은 표준시의 적용으로 불편을 겪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제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 그래서 지역마다 시간이 달라서 이게 불편했던 거고 표준시가 적용되면서 이제 좀 편해진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런던에서 살 때는 몇 시였고 뭐 여기 프랑스에 왔을 때는 또 뭐 시간이 달라지고 막 이래 했었는데 이제 그게 표준시가 되면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네, 여기까지고요. 35번부터 38번 문제는 글의 주제. 주제는 subject.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찾는 게 35번부터 38번까지 문제입니다. 초소형 카메라, 굉장히 작은 카메라, 거를 막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 만들어져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촬영이군요.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죠.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만 카메라의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초소형 카메라가 아주 유용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초소형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실한 그렇게 내가 등록을 해야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개발해야 된다.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간소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의료용 카메라의 사용차를 확대해야 된다. 지금 뭐 현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죠.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3번 네, 초소형 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신상 정보를 등록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번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핵심만 짚어낸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게 정돈된 지식만을 취하다 보면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 지금 앞에는 요약한 거,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만 핵심만 잡아라, 키워드만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형 정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 요약형 정보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 습득 방식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요약형 정보는 사람들의 사고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보면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습득할 지식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정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요약형 정보를 찾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7번 유명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출간되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이제 소설이었던 게 드라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드라마가 인기이면서 드라마가 이제 소설책으로 출간된다는 거죠.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후에 영상물로 제작됐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현상의 영향 탓인지 처음부터 영상물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것도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네요. 요즘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출간을 하니까 처음부터 소설가들이 이런 거를 드라마화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소설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게 37번인데요. 1번 작가들의 창작력을 높이기 위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출판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영상물을 활용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없고요. 영상물이 책으로 많이 출간되어야 출판 시장이 활성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죠. 영상물이 갖는 영향력이 커지면 순수문학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지면 순수문학, 원래의 그런 문학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표현한 말 37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38번입니다. 38번은 과학 분야군요. 사이언스. 분자 요리는 과학을 응용해 기존 식재료가 갖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분자라는 말, 어려운 말 나오네요. 분자.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다. 노란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다.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
분자 요리에 대한 건데요. 사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분자 요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분자 요리가 과학의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런 말이 있나요? 과학을 응용해서 분자 요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독특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안 보이네요. 식재료가 갖는 제약 탓에 요리법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요리법으로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게 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다 2점짜리라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데 점수는 2점밖에 없는 문제를 푸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